안녕하십니까. 카페이녀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은 5번 유형과 7번 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7번은 정말 같은 머리형이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7번 유형이 외향형이고 활발한 움직임과 활동을 보이는 반면에 5번 유형은 내향형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관찰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똑같은 머리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5번 유형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는 것을 택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알게 되면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관찰을 많이 하려면 떠들어서는 안 돼요. 조용해야지. 그래야 주변의 모든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사냥꾼인 부엉이, 밤에 이제 귀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70도 정도 머리도 뒤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깜깜한 밤에 집중해서 찾아내서 사냥을 하는 육식동물, 이게 올빼미과에 속해 있는 동물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을 5번 유형이 제일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안 해요. 밤에만 무슨 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듣다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집착이 5번 유형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두려움에 대한 에너지가 안으로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이제 5 유형이고요. 7 유형은 반대입니다.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 개나 보러 가라 그래. 내가 두려움은 어딨어? 라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보통 7번 유형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개인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모든 약속이 다 돼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뭐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기능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또 많은 활동을 할까,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죠. 그래서 7번에게는 이제 솔루션이 이제 혼자 있는 시간, 5번 유형한테는 혼자 있지 말고 외부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기의 성격적 단점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5번 유형과 7번 유형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깊은 우물에 들어가게 되면 고향이 다 같이 머리형이에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플은 생각하는 것에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생각하는 것에서 일치를 볼 수가 있고, 생각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하거나 갈등 관리를 하거나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유형은 명랑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움직이고 모험심도 굉장히 많아요. 궁금하면 5번 유형이 연구한다고 치면 7번 유형은 궁금하면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해보는 거. 5번 유형도 사실은 선입견이 없어요. 그리고 개혁가의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냐 틀리냐 연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모험심에 있어서 똑같지만, 그리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남의 독립성을 훼손을 하지 않는 거죠. 따로 국밥입니다. 같이 있으나 따로 있고 따로 있으나 같이 있는 거. 이게 이제 5번 유형과 7번 유형의 커플 지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매력 포인트와 갈등 포인트를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5번 유형은 부러운 게 있죠. 7번 유형한테 유연함입니다.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할 수도 있어요. 뭐 나쁜 말로 하면 요령이죠. 꾀도 많고요. 그것이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빛과 그림자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죠. 그래서 항상 동일하게 같이 다니는데, 우리가 오해하거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7번 중에 이래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고 통합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5번 유형은 자기는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혼자서 연구도 해야 되고 관찰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망상이나 공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해요. 이제 그런 자기를 보다가 7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스피드도 빠르고 그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예측 불가의 상황인데 특별하게 또 자기보다 못한 것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좀 관찰을 하다 보면 7번 유형의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7번 유형은 5번 유형의 집중력이죠. 집중력, 그리고 다양한 지식, 그리고 깊게 전문가 못지않게 깊게 아는 그 영역,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보는 거죠. 지금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를 다루는 각 유형의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가. 살짝 이번 5유형과 7번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보고 싶은 거는 7번 유형이고 상처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봐서 뭐예요?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좀 안 보려고 하죠.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럼 5유형은 반대예요. 상처가 있어? 그럼 원인은 뭘까? 왜 그렇게 됐지? 원인, 결과, 그리고 분석, 자료, 이런 거 리포트로 좀 상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전부 다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5번 유형한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는, 그런 걸 자꾸만 회피하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손해본 적도 많고 하기 때문에 7번 유형은 5번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내면입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5번한테 탁월한 데 비해서 7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럽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만나면 즐겁고, 그래서 서로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끌리는 그러한 경우가 5번, 7번의 커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유형을 보게 되면 잘 들어줘요. 경청의 달인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남의 얘기를 못 들으니까 정보 습득이 안 되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반해서 말은 별로 안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으면 신입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도 100%잘 듣고 자기 얘기도 100%잘 전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지향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할 뿐, 그리고 개선이 될 뿐, 완벽한 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들어주고 5번이, 그리고 간섭하지 않아요. 7번도 간섭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5번 유형, 7번 유형 다 독립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7번 유형은 독립성 플러스 자유예요. 프리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5번 유형이 그거를 그대로 놔두죠. 너 자유를 원해? 그럼 내가 자유를 줄게. 네 마음대로 해. 간섭을 안 해요. 그것이 이제 커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나 하나도 이렇게 간섭하기가 힘든데 남 간섭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서도 관계는 관계. 이게 가능한 게 5번과 7번 유형의 커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번 유형과 7번 유형이 다 관습을 안 따라요. 7번 유형은 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미있는 것에 한해서,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 재미있는 것에 한해서 관습을 따르지 않고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모험심이 있습니다. 물론 고통이 다가오면 도망가서 문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나 상상력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관습을 싫어하는데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관습이 나쁜지, 이 관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관습을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그동안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었던 것에 대해서 응당 잘 듣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생각과 그걸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잘 들어주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의 일인데, 그건 7번이 너무 땡큐죠. 너무너무 땡큐야.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자유를 추구하고 서로의 방식을 그냥 허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커플 중에 하나가 5유형과 7유형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냥 다 좋기만 한 거는 아니겠죠. 또 갈등이 일어나는 또 원인과 이유도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에 있습니다.
자, 7번 유형은 직접적이에요. 상상을 해도 직접적으로 하고 상상을 또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가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에 반해서 5번 유형은 내면화 시켜갖고 상상 속에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접촉을 안 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좋게 말하면 이제 지적으로 탐구하고 이제 파고드는데 건강한 5번은 그러한 지적인 탐구 때문에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죠. 빌 게이츠나 뭐 아니면 뭐 에디슨이나 뭐 과학자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과학자들 중에서 5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수들 세계에서도 5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실제적인 접촉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감당하는 부분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해 나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7번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것이 이제 두 커플이 서로 사이좋게 만나서 러브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두 유형이 의견 투합을 했다. 그런데 방식이 다른 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 너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 이제 뭐 그렇게 되면 각자가 서로 독립성을 요구를 해주면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깊어지게 되면 그러면 커플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등의 파고가 오게 되는 거죠. 부부 같은 경우는 냉전을 하는 거죠. 뭐 따로 있어도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 5번 유형도 혼자서 뭐 하면 되는 거고 7번 유형은 다른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 공허하죠. 사랑하는 사람도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 그런데 각자 따로만 놀아. 갈등이 생겼어. 그런데 방식이 달라. 그래서 따로 놀아.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외롭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럴까? 이런 궁금증을 갖기 때문에 그 궁금증에 대한 해결 방식이 또한 이제 필요합니다. 자신은 방해받고 싶지 않아. 그럼 남도 방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상대방이 다 놔둔다고 해서 나 행복해. 아우 좋아.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호 교류와 눈을 마주치는 것과 가슴과 감정과 지식과 모든 행동 같은 것들이 본능적 욕구들이 충족되면서 마주쳐가지고 스파크를 이룰 때 그럴 때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7번 유형이 비교적 사랑의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한다고 하면 5번 유형은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해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 그런 감정적인 단어 같은 거를 안 하려 그러죠. 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따로 국밥으로 뭐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소쿠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합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제 감정적 어떤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되죠. 비교적 갈등이 일어날 때는 그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커플들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냥 서로 방치한 채 관계를 끊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결별의 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커플의 이해 그리고 서로 끌리게 되는 점 또 서로 또 거북해지면서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 때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례를 첨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두 유형에게 팁을 좀 드리면서 좋은 커플의 인연을 이어가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내용들 이것을 이제 커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플이 아니더라도 직장의 상사나 부하 아니면 친구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것에서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커플은 같이 인생의 동반자이고 모든 것을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이 이제 특정
유형들끼리의 관계를 이렇게 따로 설명하는 것일 뿐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